좋아요, 구독!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구조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급등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오늘은 조금은 불이 다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삼양사 먼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설탕 관련된 종목들 보는 경우가 좀 흔치가 않죠. 뭐 대한제당이라든지 삼양사라든지 이 마트에서 보는 종목이지 사실은 주가창에서는 많이 보지 않았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양사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4만 원대에서 많이 움직였죠. 4만 원대에서 움직였고 거래 대금도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뭐 만주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5월 3일 같은 경우는 총 거래량이 4천 주가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 거래 수량 자체가 이런 적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설탕 관련된 이런 테마로 좀 묶이면서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삼양사 같은 경우는 11년 반 만에 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 설탕 가격 때문에 설탕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제 삼양사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었죠. 그러면서 삼양사도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상한가를 모두 다 상쇄시킬 만큼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 11.73%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한가 기록했지만 오늘 음봉이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은 좀 좋지 않은 사실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워낙 좀 적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작은 거래량으로도 사실은 주가의 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탕 같은 경우를 보면 만약에 설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뭐 대한제당이라든지 삼양사라든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일정 부분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처럼 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해서 급등을 할 만큼까지는 좀 아니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설탕 가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설탕 가격 같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설탕 가격 지수는 149.4포인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죠. 전월이 127포인트였는데 17.6%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한 수준이고요. 2011년 10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탕 가격이 왜 올랐느냐? 많이 소비해서 올랐다는 게 아니라 공급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생산량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고 태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생산량도 기대 이하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뛰었고 가격이 많이 뛰면서 설탕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도 같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공급량 부족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높지만 실적으로 지금 당장 굉장히 크게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설탕 가격이 11년 반 만에 최고치를 띄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적어서 작은 변화 속에서도 크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좀 도망가는 전략, 좀 매도하는 전략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어제 상한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좀 수익 구간인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한다라는 개념도 좀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로 묶였다는 점, 그리고 이 테마주가 하루 올라가고 오늘 좀 하락한다는 점은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워낙 적은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시가총액은 큽니다. 지금 주가가 그래도 평상시보다 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5천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양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64% 정도, 자사주가 6% 정도. 그러면 우선 묶여있는 지분이 70%거든요. 묶여있는 물량이.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은 2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은 종목은 주가에 대한 등락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략 삼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접근보다는 좀 손절을 하시면서, 손절이라기보다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손절가는 이 현재 가격, 그러니까 사실 도망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가격 잡으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 그러니까 44,000원 정도. 이게 이전 가격 보면은 45,000원이 박스권 상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고, 만약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전에도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올라갔었죠. 목표 가격 5만 원까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다시 추가적으로 접근한 다음 매수가는 44,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손절 라인은 42,000원, 목표 가격은 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인데요. 최근 들어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2차 전지주 전반이 잘 가지 못해서일까요? 오늘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고민이 좀 많이 들죠.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회사임에는 분명한데, 이 좋은 회사라는 거와는 별개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앞서 이 국내 증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약하다. 근데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 LNF까지 이 세 종목이 1%가 좀 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EV 첨단 소재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 아직까지 제가 급락은 아니지만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된 걸 확인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일정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2차전지 소재주,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언제쯤 다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냐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앞선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삼성 SDI나 SK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서서 좀 치고 나가줄 때,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에 대한 매출에 대한 호실적 얘기가 나오면 반등을 그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앞선 전방 업체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주목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선 투심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셀업체들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접근해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차트가 사실 좀 더 열려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략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4,500원 정도, 그러니까 61선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게 4,500원입니다. 500원 이 정도까지 만약에 간다라면 가격적인 매력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매수 가격은 4,500원, 목표 가격은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가격이 4,500원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매력적인 가격대니까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때 매수를 하신다면 손절 라인은 7,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7,000원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익 IPS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일까요? 지금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지가 않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생산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했죠. 당연히 그러면 관련된 장비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실적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타격이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1분기 적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도 오늘 같은 경우 6.9%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살펴본다라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 1분기가 흑자인데 막 6천억 원대 흑자가 났죠. 2분기 한 3천억 원 정도의 흑자가 날 겁니다. 사실 3천억도 큰 돈이지만 삼성전자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3천억이다. 굉장히 조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있죠. 그 이유는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3분기부터 재고 조정 어느 정도 일어나고 하반기에는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대한 가능성, 23년도 지금 상반기가 매출과 업황의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충분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 그런 반등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앞선 업체들, 제가 좀 전에 그 EV 첨단 소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방 업체들이 먼저 주가에 대해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반등 혹은 실적에 대한 반등을 가시적으로 좀 확인하는 시점에 원익 IPS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때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차트만 보면 좀 무섭습니다. 7% 가까운 깊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차트도 좀 열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2만 한 5천 원, 2만 7천 원, 8천 원 정도에는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반기를 봤을 때 좀 버티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정고점 부근이죠. 3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익 IPS와 관련해서 매수할 가격은 현재가 정도에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가에 들어간다면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이 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언제쯤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요. 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은 2분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지 않을 거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분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때 2분기에 대한 재고 평가 손실도 상당히 많이 1분기로 가져오면서 적자 폭을 더 키웠거든요. 1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가 더 좋아져서 적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1분기에 재고 평가 손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2분기에 적자가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도 좋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3분기를 봤을 때 3분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게 데이터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확실히 좋아지는 건 하반기에 확실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3분기에는 주가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실질적인 업황의 반등은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